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력 터키와도 건설 200억 달러 규모의 국민들이 알고 밝혀달라고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MB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수출했을 때 찬반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로 봐서 이 원전의 위험성이 있는데 국내는 물론이고 이런 위험한 기술을 또 해외 수출한 것도 문제다. 이런 반대가 있었는데요. 그런 원전에 대한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반대 말고요. 만약에 우리 한국형 원전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이를 막는 세력이 국내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진상을 파악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한국형 원자력 발전을 연구해 오신 이병영 박사님입니다. 한번 만나보시고 그분의 주장을 들어보시고 우리가 정말 알아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사람으로 만나는 세상 백전의 피플 인사이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사업자로 원자력 발전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2009년 400억 달러 수출을 이뤄낸 한국형 원전. 그런데 우리의 독자적 기술 한국형 원전이 죽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이는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 이병영 박사. 그가 주장하는 의혹들. 정부 부서에도 있는 것 같고 뭐 사기 업체에도 있는 것 같고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설치되는 신울진 1, 2호기에는 안정된 기술이 아니고 입증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사악한 그런 특혜를 20여 년간 주고 의혹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며 7년간 외로운 투쟁을 해온 전 한국형 원전 책임연구원 이병영 박사. 그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몇 년이나 계셨나요? 한 30년 이렇게 있었죠. 30년 계셨어요? 아, 네. 그러면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전 역사에 대해서 다 이렇게 꿰고 계시겠네요. 뭐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네네. 그렇게 역사를 전부 다 안다기보다는 네.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를 했으니까 네네. 한국형 원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이제 원전하면 우선 탁 드는 생각은 일본의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기 때문에 네. 우리 원전 안전한 거야?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네. 특히 이제 고리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가동 연장을 했기 때문에 예. 한국에 있는 21개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건 제가 원자력을 한 대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네. 기술적으로 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진이 그 후쿠시마 원전 사이트에 도달했을 때의 강도를 7.5로 봅니다. 네, 네. 생긴 데서는 저 9였지만 네. 근데 그런 정도의 지진이 우리 원전에 도착하면 네. 우리는 충분히 안전해요. 그래요? 한 2단계 정도의 마진을 두고 안전합니다. 왜 그렇죠? 믿어도 되나요? 예, 노형이 달라요. 네. 예를 들면은 후쿠시마가 그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게 네네. 수소가 나와서 폭발을 했는데 네. 우리는 수소가 그런 조건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모이지를 않고 네. 이렇게 한 대에 모여서 네. 폭발하지 않고 또 모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태우는 네. 그런 장치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또 후쿠시마는 그런 게 없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여러 뭐 가지로. 다 기술적으로 다 말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만에 하나 그렇게 강도가 높은 강진이 오더라도 그런 위험은 없다라고 없어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인간의 요소가 들어가면 인간의 실수. 그게 이제 한 개인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분위기라든가 조직의 어떤 그 잘못된 근무 문화 그런 것이 합해지면 네. 대단히 어려워지죠. 걱정되는 인재가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래전서부터 네. 공기업 개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네네.
공기업이 문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원전을 관리 운영하는 데가 한수원이라는 데 아닙니까? 한국 수력 원자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쪽의 그 분위기가 네. 대단히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그런 그 미션을 가진 기관인데 네. 한국형 원전의 수출을 방해하는 짓을 오랫동안 했어요. 네.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네. 이제 일본계 회사한테 처음에 미국계였다가 이제 일본계로 인수됐죠. 인수가 됐는데 네. 그 회사한테 네. 20여 년간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고 수의계약을 한 거가.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사악한 그런 특혜를 20여 년간 주고 그다음에 UAE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웨스팅하우스한테 일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2009년에 MB 정부가 원전 수출했다고 그래서 발표가 났을 때 예. 굉장히 환영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환영할 일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어요. 일단 한국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환영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것은 그 우선 경제적으로만 봐도 그게 돈이 남는 장사입니다. 네. 그 원전이라는 게 400억 불이라는 게 네. 물론 이제 건설을 하면서 200억 불이 들어오고 네. 또 수명 기간 동안에 뭐 AS 하고 뭐 나눠서. 휴월 네. 바꾸고 그러는데 또 200억 불 그렇게 들어오는데 네. 그 경제적으로도 이게 되는 얘기고 네. 또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한 번 원전을 수입을 하면 네. 수출한 회사한테 의지할 수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겠군요. 그러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 기술을 아니면 부품을 웨스팅하우스께 들어가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것도 아니고 네. 우리 거예요? 외국 독일 거를 네. 웨스팅하우스한테 수의 계약을 줘서 사오게 했어요. 뭐 RCP라고 그러는데 펌프, 냉각수 펌프. 냉각수 펌프. 네. 다 아시. 그리고 MMIS. MMIS 네.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수의 계약으로 사왔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 기술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요. 그거를 웨스팅하우스에 일본 회사에 시켜서 독일에서 사오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건너뛰었으니까 더 비싼 값에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펌프는 독일 회사에서 네. 사오도록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웨스팅하우스는 만들지도 않는데 수의 계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세계 계약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는 수의 계약을 받아가지고 사다가 납품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수의 계약을 했죠? 한국 수력 원자력. 그거를 좀 국민들이 알고 밝혀달라고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술만 있지 그거를 상품화한 거는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한 20여 년 됐는데 네.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수의 계약으로 사오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개발하려고 덤벼드는 회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이제 잘못 보이는 거니까. 이제 그러다가 네. 더 이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일은 네. 최근에 와서 국산화를 했어요. 네. 국산화 시작해가지고 불과 한 3년 만에 끝냈어요. 네. 최근에. 네. 그래가지고 그럼 아랍에미레이트 계약 끝나고 나서 국산화 성공한 거예요? 그 에미레이트보다 한 10개월 내지 1년 먼저인 프로젝트. 네. 그러니까 신울진 126인데 네, 네. 거기에 대한 국산을 집어 넣었어요. 핵심 기자재를 100% 국산화한 신울진 원전 1, 2호기가 본격적인 건설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에는 그 제품을 쓴 거잖아요. 쓴 거예요. 그런데 UAE에 수출할 때는 안 했다는 건가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개월 내지 1년 뒤에 프로젝트인 UAE는 그걸 안고 네.
지금까지 20년간 해오던 식으로 웨스팅하우스한테 수의계약을 줬어요. 근데 외국 업체한테 어떻게 잠깐 한번 수의계약을 줬다 그러면 좀 뭐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네. 20여 년간 한 회사한테 계속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그것도 만들지도 않는 물건을 포함해서 그 회사가 만들지도 않는 물건을 상식적으로 포함해서 납득이 안 가네요. 납득이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쩌다 한 번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20여 년간 그렇게 한 것이 네. 한전 한수원 만의 일이겠느냐. 만에 네. 그런 배짱으로 할 수가 있다고 보세요? 탁 얘기를 해서 네. 정치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20여 년 동안 정부가 계속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국민의 정부도 있었고 참여정부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네. 진보 칼라의 정권이나 보수 칼라의 정권이나 별 차이가 없죠. 어떤 면에서요? 정치 문화의 차원에서. 계약서를 다 보시고,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서를 다 갖고 계시고 이 계약서에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불공정 아니면 우리에게 불리한 계약이 있다라는 근거 하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계약을 다 본 건 아니고 네. 문제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계약을 봐서 네. 아 이거 문제다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중국 원전 수출할 때 우리는 입찰 초대장조차 받지 못했는데 그렇죠. 그것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아예 포기해버린 거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네. 중국에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승인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수출하려면 네. 웨스팅하우스한테 그 재실시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웨스팅하우스는 경쟁자예요. 네. 여기 앉아서 입찰 경쟁자죠. 입찰 경쟁자예요. 네, 네. 근데 또 경쟁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중국이 이제 우리 원전을 지을 건데 어느 나라의 어느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원전을 지어줄래 이렇게 그렇죠. 경쟁 입찰을 하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한국수력원자력이 중국 측에 대고 우리는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입찰 경쟁자인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중국 측에 미리 얘기했다는 건가요? 예. 처음에는 그냥 아니다가 네.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의 중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다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뭐또 웨스팅하우스도 앉아 있고 다 앉아 있는데 우리는 저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는 전에 들으신 건데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했다고 그래요가 정확해야 이제 이 그거는 했건 안 했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전달한 것은 계속 한수원이 그 인정을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니까. 오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니까. 한수원이 그 자료 낸 거 보면은 그래야 한다 계약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승인 받을 필요가 전혀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저희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네. 승인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도입한 기술을 외국에 재이전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동의 획득 필요. 차세대 원자로 등 서명사가 개발한 특허의 생산 결과물을 ABBC가 판매 시 순매출액의 4%를 기술료로 한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는 입찰자에게 충분한 기술 전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입찰 초대장을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원전 입찰은 누구한테 갔나요? 도시바의 자회사가 된 웨스팅하우스한테 4개가 갔어요. 웨스팅하우스로 갔군요. 근데 만일에 중국한테 우리가 원전 4개를 수출을 했으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국에서 건설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파는데 유리했었을 거기 때문에 중국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한국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뻔했어요. 근데 그게 몇몇 친구들의 장난으로 그게 무산되고 그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일본한테 갔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있고 원전 수출을 하는데 그 원전 수출을 막는 조직적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세력은 누구죠? 한전, 한수원을 포함해서 네. 여러 정부 부서에 걸쳐 있다고 판단됩니다.
책에서 그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조직적으로 막는 15명 내지 20명의 세력이 있다. 이렇게 예. 15 내지 20명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15과 20명은 어디에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뭐 부처? 한전 한수원에도 있고 네. 정부 부서에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사기업체에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연구기관에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럼 2005년도에 이 사실을 아셨다면 7년 됐는데요. 만으로 8년째고요. 언론이나 감사원이나 청와대나 진정하셨나요? 언론에는 저 뭐 무수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조선일보가 2006년 5월 16일 날 일면 톱으로 보도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2008년 7월에 그 월간 조선에서 보도를 해주고 그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주장하신 게. 예. 그때는 반론 보도나 아니면 그 이 박사님께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거기서 이제 그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를 했거나 만났거나 해서 네. 거기에 반론이 기사화 됐죠. 근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슨 뭐 돈 먹고 안 먹고 뭐 그런 상식적인 논리 전개 가지고는 잘잘못이 안 가려져요. 같이 앉아서 얘기를 시켜봐야.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당사자들이 나와서 의혹을 지적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쉽게 만약에 있다면 쉽게 나오지 않을 거고요. 왜 안 나오죠? 정부는 폼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 신문에 제가 보고서 갖고 다닌 것은 네. 뭐 하여간 뭐 저를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치면 그건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유력 신문에 네. 크게 났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근데 이겁니다. 그때 안 알아봤나요, 정부가? 그러면요. 그러면은 야 이게 사실이냐 네.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 그런 진상 파악이 없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러면 그거를 그 공권력 아닙니까? 공권력이 지금 그냥 사인인 리병령이 하고 그 리병령이가 거대한 한국 최고의 공기업이 아주 엄청 못된 짓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상 파악은 해야 되겠죠. 진상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네. 근데 그래서 만일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어떤 제재를 받아야 될 것이고 네, 네. 어쩌다가 한마디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네, 네. 그리고 이건 뭐 극단적으로 대립이 되는 거라 제가 거짓말 아니면 저쪽에서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은 정부의 그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법적 처벌도 받을 용의가 있으니까 진상조사를 하시오 이런 요청이신가요? 그러면요. 처벌 받을 용의가 있다고 그래서 받고 용의가 없다고 그래서 안 받는 건 아니죠. 그건 무조건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허위 하시면. 사실을 그렇게 예. 오랫동안 얘기하고 다녔으면 네. 제가 원하거나 원치 않든 간에 그건 처벌 받아야죠. 언론에 나오셨는데 어렵게 어떤 얘기 꼭 하고 어떤 말씀 꼭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뭐냐면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뭐 하여간 힘이 있는 사람이 국내 업체한테 돈 받고 특혜 주고 그런 것은 뭐 여러 번 거론이 됐고 처벌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 업체와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는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외국 회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정치권이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은 국내 업체와 갖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국부가 해외로 나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술이 희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문제 제기가 정말 뭐 여야 무슨 뭐 진보 보수 그런 걸 따질 일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정화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이 있고, 두 번째는 더 직접적인 건데, 최근에 월간 중앙에서 이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사를 쓰려고 그러는데 뭐 이의가 없느냐라고 한수원한테 보냈어요. 네. 한수원이 답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저한테 이제 또 다시 보냈어요. 네. 네. 제가 왜 국산 그 펌프하고 MMIS를 네. 10개월이나 앞선 신울진 1호기에는 쓰면서 네. UAE에는 다시 웨스팅하우스한테 수의 계약을 줬느냐. 그 질문. 그건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한수원의 답변이 뭐냐 하면 네. 해외 수출 원전인 유해의 원전의 경우는 네. 입증되고 안정된 기술을 적용해야 하고 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전이 UAE 원전의 RCP와 MMIS를 웨스팅하우스와 12억 3,500만 달러로 계약한 이면엔 그동안의 오랜 특혜와 유착관계가 작용했을 수 있다. 해외 원전 수출인 UAE 원전의 경우는 입증되고 안정된 기술을 적용해야 하고,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네. 우리나라에 설치되는 신울진 1, 2호기에는 안정된 기술이 아니고 입증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나라 지금 원전 사고 나면은 대단히 큰일이거든요. 아, 그러면. 네. 근데 원전 21기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의 입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신울진 1, 2호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걸 사용해도 된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가요? 여기에는 한수원 사장의 서명은 없지만 네. 언론사가 보낸 거에 대해서 답변한 거기 한수원의 때문에 공식 답변인가요? 공식 답변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전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요소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미리 국민이 알고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이걸 쉬쉬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죠. 한국 수력 원자력의 문제 또는 다른 그 공기업이나 다른 정부 기관이 관련돼 있을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거 보면. 예.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해서 반론하실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반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드립니다. 예. 반론할 게 있으면 반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에 지적하신 문제점이 사실이라면 진상이 밝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아는 시점이 오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대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